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목감기가 좀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 원래 목소리를 자는데 목소리 참 좋은데 오늘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자 여러분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저는 하나고 맨 처음 수업했던 게 2017년 그 8기 애들 8, 9, 10 이렇게 있는데 8기 애들 처음 수업했을 때 생각이 나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첫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지난번에 설명회 때 이제 선생님 얼굴 보니까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네. 한 두 친구 정도는 우리 설명회 때 뭐 왔었는데, 그 설명회 때 그 어머님들한테 이제 선생님 했던 얘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입학해서 해야 되는지에 관련한 OT를 요거 잠깐 좀 할 거야. 요 OT 하고,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너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진도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살살 진도를 조금 살살 나갈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요 OT하고 2교시, 3교시의 수업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럼 교재가 아직 그 인쇄소가 좀 연말이라 좀 많이 이렇게 밀려서 교재가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요번 주만, 이게 교재가 일요일에 도착을 한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도착한다고 해서 이번 주만 여러분 핸드아웃으로 좀 수업을 할게. 좀 양해를 구해. 우리 교재가 총 3권인데 다른 데랑 좀 이렇게 좀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교재가 도착을 안 해서 이번 한 주만,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번 주 금요일만 우리 핸드아웃으로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요일에 교재 도착하면 그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좀 할게. 자, 여러분들 학교 가봤니? 가서 교복 재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구경 좀 했어? 학교? 예비소집이래. 밥은 먹어봤니? 제일 중요한데. 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밥이 맛있어야 돼. 자, 하나군 선생님 좋은 점이 뭐냐면 밥이 맛있어. 간식도 맛있고, 여러분 이게 확실히 여타 고등학교랑 좀 다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나도 먹어보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밥이 정말 맛있다고. 그래서 방학 때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귀가라는데 귀가 안 오고 정말 그냥 학교에 남는 애들이 있어. 가끔 왜 중간중간 귀가하는 기간이 있거든. 근데 집에 안 가보니 있겠대. 왜? 그럼 밥이 맛있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OT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를 간 거야.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야. 왜냐? 이 동영상을 어떤 관계자분이 보면 안 되는데, 예전에 선생님 민사고 수업도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은 민사고는 좀 꺾였어. 유학 분위기가 사라지고 나서는 민사고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왜냐면 국내 대학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학교지. 왜냐면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하나고입니다. 선생님 하나고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하나고 선생님은 아니지만 하나고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최고의 학교에 갔습니다. 자, 최고의 학교에 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 나가면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녀도 돼. 야, 나 하나, 여러분 그 교복 나오면 교복 마크고 다 붙이고 다녀도 돼. 야, 나 하나고 다니네요. 니네 대원하고, 야, 이런 허접한 것들 까불지 마. 이렇게 정말이야. 선생님 8기 애들 때 수업할 때가 여름방학에 이제 그때 친구들이 2학년 8기 2학년 애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심화영어 독해라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선생님 이따가 책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그때 선생님 이제 느꼈던 게 얘네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는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재 보면서. 자, 그 교재가 뭐였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스티븐 핑커라는 철학과 교수님이 있어. 그 교수님이 자기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을 가실 때 본인이 쓴 교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야. 그걸로 수업을 했었어. 2학년 때. 여러분 선배들 8기 애들이 철학책이야. 이렇게 두꺼운 페이퍼백, 이렇게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저는 그 책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도 영문학 전공했지만 나도 영어 공부할 만큼 했지만 나도 이런 책은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봐? 그때
선생님 수업하면서 정말 나도 여기까지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선생님이. 정말 이걸 어떻게 애들이 이해를 해.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철학책이었으니까. 철학책. 그러니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사조, 철학의 흐름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야. 계몽주의와 관련된 책이야. 여러분 계몽주의 좀 아니? 계몽주의? 나 계몽주의 좀 압니다. 야 선생님 그때 계몽주의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했는데도 나도 굉장히 허덕이면서 수업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이 지금도 학교에 계셔. 최미영 선생님이라는 여자분이거든. 영어 선생님인데 되게 악명 높아. 그 선생님. 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그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업하시기 때문에 아마 만나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대. 선배들한테. 미안하다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 자기 책을 잘못 선정했다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모르니까 수업 시간마다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질문 받다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 그래서 원래 나가려던 진도가 100이면 실제 진도는 10밖에 안 나와졌어. 한 20 정도 나왔어. 20. 책 한 권 다 본다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한 3분의 1 정도 봤구나. 3분의 1 정도 보고 그냥 그 학기를 끝마쳤어.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선생님 그 교재를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냐.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게 이제 벌써 2017년 2018년이구나. 8기에 들 이 여름방학 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 최고 학교를 다니는 거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 학교를 들어간 거지.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공부하면 되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3년 연속 서울대 입학은 여러분 학교가 짱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가 서울대를 많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자, 정원 210명 중에 서울대 원서를 160명을 써. 놀랍지 않니? 160명이 서울대 원서를 쓴다. 물론 합격은 160명이 못하지. 실제로 합격은 한 50명 정도 해. 55명에서 54명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올해는 외대 부고에도 좀 더 많이 갔더라고. 올해는 한 명이고 2명 차이로. 근데 작년까지는 여러분 학교가 계속 1등, 2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학교들은 재수생 포함이잖아. 여러분들이 재수생 포함하지 않은 거야. 재수생 포함하지 않고 고3 학생들이 서울대 간 건 여러분이 최고야. 하나고가. 좀 프라이드를 느껴도 됩니다. 왜냐면 정시성적으로 간 거, 재수생들 이거 빼고 간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고, 서울대 원서를 160명이나 쓸 만큼, 야,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서울대 원서를 160명 쓰면 연대나 고대까지는 다 쓸 거 아니야. 그지? 전교생이 내신이 9등급 나고 고대를 쓴다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이야,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딱 들으면 되게 좋아. 뿌듯해. 나 학교 잘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반이고 얘들아. 나머지 반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불안감이 있지. 그지? 어떤 불안감? 전국에서 날고 긴 애들 다 모였잖아. 맞아. 내가 작년 10기 애들 수업하고 물어보거든. 야,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니? 그러면 야, 중학교 때 전교 3등 넘어간 애들 난 못 들어봤어. 애들이 다 그래. 물론 걔네들 말이 진짜인지 몰라. 10기 애들이 나한테 뻥친 걸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 말로는 중학교 때 선생님 다 그냥 저 전교권에 있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대부분. 내가 몇몇 친구들이 좀 친해지면 좀 물어보거든. 야,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 공부 좀 했니? 그러면 다 중학교 때 전교권에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단 말이야. 중요한 거. 하나고란 학교에. 전국 최고들이 모여있어. 영재고 가는 친구들,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 빼면 얘들아 사실상 이미 외고는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외고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진짜 농담 아니고 얘들아 내가 대원외고들도 수업하지만 대원외고들이 영어 못해. 이게 진짜 웃긴 얘기지만 외고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해. 텍스트? 얘들아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대원외고도 수능 교재했어. 수능 교재. 교과서. 수능 텍스트 쓴다고. 부교재를. 이제는 외고가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학교는 수능 교재 안 쓰잖아. 부교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수능 교재 안 쓰잖아. 원서 교재 쓰잖아. 여러분이 외고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걸 대원외고 어떤 관계자분이 본다 그러면 당장 달려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도 돼.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 자,
경쟁이 진짜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경쟁이.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같이 딱 모였으니까 이제 다 친구란 말이야. 아 그래 우리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 서로 열심히 해보자. 근데 막상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생겨. 왜냐면 성적이니까. 그리고 1학년 때는 상대평가야. 2학년 때 절대평가인 과목들로 가면 괜찮지만 1학년 때는 상대평가라서 상처를 좀 받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조금 비워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 워낙에 최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황당한 등수를 받으면 거기서 여러분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한테 그 상담하러 오는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저 학교 이번에 그 외출하고 일요일날 외출하고 저랑 좀 만나달라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그 귀가하는 날 말고 외출이 잠깐 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유서를 쓰면 사유서를 이제 사유서를 뭐 상담 뭐 이렇게 해서 상담소 나왔어. 그 학교 근처에 커피숍도 만났어. 하도 내가 만나달라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고민을 토론하는 거야. 나름 중학교 때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 물론 이제 그 친구가 강남권은 아니었고 마침 여기 목동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신목중이었나 목동중이었나 아무튼 목동중에 있는 학교에 전교 1등, 2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친구 하나하고 갔고 1학기 중간고사 끝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등수가 아닌 황당한 등수가 나온 거야. 일반고였으면 당연히 그 친구가 그 등수가 안 나와. 일반고였으면. 근데 문제는 일반고가 아니고 최고들이 모인 학교잖아. 그러면 잘 나온 과목도 있고 잘 나오지 않은 과목도 있어. 그거에 어느 정도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야.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볼 때까지 처음 받아본 등수인 거야. 특히 이제 수학하고 영어 부분에서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 등급으로 따지면 선방은 좀 했어. 근데 수학은 완전히 그냥 수학이나 과학은 그냥 폭망한 성적이 나온 거지. 자, 어쨌든 이제 그 친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그 뒤에 공부를 열심히 쭉 했는데 몰라 이번 1학기 기말에는 성적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차마 물어보진 않았어. 그 친구한테. 자, 성적이 얘들아 조금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선생님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무슨 성적 안 나온다는 얘기 벌써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얘들아 여러분 산술적으로 210명 중에 150명 정도가 서울대 원서를 쓴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7등급인데 서울대 원서를 쓰는 거야. 150등이면 등수가 불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원서를 쓴다고. 물론 그렇다고 뭐 다 150명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만 의외로 얘들아 등수가 학교 내신 성적 등수가 낮은데 합격한 애들이 있어. 의기사춤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오해를 좀 버려야 되는 게 대학에 갈 때 등급으로 가지 않는다. 내신 등급으로 대학 그 수시에서 가는 게 아니야. 이따 여러분 보겠지만 등급을 이 G값으로 다 환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2등급이지만 위쪽에 있는 2등급과 맨 아래쪽에 있는 2등급은 값이 다르단 말이야. 값이.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수학이 4등급 나왔어요. 근데 4등급인데 꼭대기에 있는 4등급과 바닥에 있는 4등급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걸 3년을 모으면.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나 수학이 5등급인데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5등급이면 수시는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거든. 학교가 학교인지라 학교의 특성상 등급이 낮아도 얘들아 왜냐면 워낙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평균 자체가 굉장히 높고 표준 편차가 별로 나지 않아. 여러분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도 얘들아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만 나오면 괜찮아. 그게 대학 가는데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되지 않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등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수에. 자, 선생님이 미리 이 얘기를 한 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서 그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수 있어. 특히 1학기 때 이제 적응할 때 많이 힘들 수 있다. 내가 이제 여러분 학교를 벌써 이제 4년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들을 쭉 보니까 벌써 내가 처음 수업했던 친구들은 벌써 이번에 대학 갔다. 8기 애들 갔네.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올해는 내가
처음 시작하면 올해는 이 얘기를 좀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중간고사 때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등수가 분명히 아닐 거야. 선생님 제가 생각한 등수인데요? 야 그럼 걔는 진짜 공부 잘하는 거야. 걔 진짜 끝내주는 친구지. 그런 친구들. 그 친구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등급에 신경 쓰지 마라. 점수만 어느 정도 점수 때만 유지하면 돼. 어느 정도 점수 때만 등급이 몰려 있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얘기를 좀 가볼게. 점수기 잠깐 하면 선생님 대치하고 이 목동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 그 컨텐츠 연구소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8기, 9기, 10기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내가 지금 올해 10기까지 애들까지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올해 10기 애들은 선생님 72명 선생님 전화번호부에 정확히 144개의 전화번호가 있어. 엄마, 본인, 엄마랑 친구 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10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미래탐구에 김동현 선생님 아세요? 그러면 아마 책장에 교재 한 권 정도는 꽂혀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내 수업을 듣고 지나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한 번쯤은. 계속 듣진 않아. 계속 듣진 않을 수 있는데 한 번쯤 내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 역대 교재 잠깐 좀 분석해 보기 전에 일단 여기 점수를 잠깐 지금 보면 자,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게 하나고 1학년 1학기 성취도 평가라는 게 10기 그러니까 작년 고1 그러니까 이제 고2 되는 여러분 바로 1년 선배의 1학기 성취도 평가 결과야. 자 그래서 주요 과목 쌤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영어권, 문화, 영민문학, 읽기, 통합과학 이렇게. 자 여기 평균이 이렇게 있고 평균이 굉장히 높지. 평균이 이게 평균이 왜 높은지는 이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중요한 건 이거지. 표준 편차.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워봐서 알지. 표준 편차 값이 작다라는 건 머리 터지게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등급별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자 하나 근데 다음 화면 보면 선생님 수업하는 학교 중에 자사고 선생님 자사고 전문이라고 그랬어. 자사고 중에 장운고라고 있어요. 여의도에 장운고 남자고등학교고 자사고야. 여의도 지역에서 성적이 제일 좋아. 여의도 지역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한 100명 이상씩 보내는 학교야. 자 일반고가 아닙니다. 자사고야. 여기도 공부를 좀 하는 학교야. 자 평균 볼게. 훅 떨어지지 훅 평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훅 떨어집니다. 자 표준 편차 봅시다. 아까 여러분 학교는 한 자릿수잖아. 10이 안 넘지 표준 편차가. 얘는 기본으로 막 23, 18.8 막 이래. 체육 이런 건 별로 표준 편차 날 게 없어. 공부를 좀 할 만한 과목들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지.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간의 실력 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야. 저 표준 편차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지? 자 근데 하나건 지금 어때? 표준 편차 값이 굉장히 적어. 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이 A, B, C, D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건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 정도면 A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값을 나타내는 게 이거야. 이 정도면 A야 라는 거야. A, B, C 봐. D하고 E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없어. D등급도 굉장히 수가 적지. 심지어 여기는 C도 적네. 야, 뭐 전부 다 음악만 했나봐. A가 99%야.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 A, B의 친구들이 대부분 몰려있고 A가 많이 있어. 그지? A가 많이 A 부분에 A등급이 평균이 몇 점에서 커트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A등급에 몰려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미친듯이 공부하자는 얘기야. 자, 뒤에 볼게. 얘네는 봐봐. B 쪽이 많지. 그치? 그리고 C, D, E도 골고루 있습니다. 자사고는 들어가고 얘들아 일반고 가면 여기가 핵심이야. A는 적고 B, C가 많아. 일반고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몰려있다는 거야. 상위권 애들이. 어디에? A 구간에 몰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른 자사고랑 비교해봐도 확연히 하나고가 공부하는 친구들이 몰려있다는 거지. 그만큼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치열한 건 맞아. 그걸 여러분이 좀 알고 가라는 거야. 자사고랑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표준 편차가 값이 이렇게 적게 나는 학교들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동네에 있는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대부분 20대가 넘어. 웬만한 일반 고대들은 18에서 20 사이가 그게 정상인 거야. 표준 편차값이. 너무 비정상적인 표준 편차값이야. 비정상적인.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야. 자,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만큼 학교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자, 과목 쪽이 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거 2019년도 기준이니까 여러분 때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엔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 자, 국어, 수학, 영어 있는 데들은 영어가 하나, 둘, 세 개 있어. 왜 영어가 세 개예요? 자, 과목은 세 과목이야. 근데 실제로 자, 여기 말하는 이 영어가 공통 영어입니다. 공통 영어. 3단위짜리. 누구나 다 듣는 거. 자, 밑에 있는 두 개 있지? 이게 선택 과목이야. 영어권 문화와 영미문학 읽기. 뭐가 더 어려울까? 영미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영미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테스트 보고 테스트 성적으로 반을 분반할 거야.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 부분은 선생님 저 영어권 문학 하는데 어떡하죠? 저 이제 인생 끝난 건가요? 아니야 얘들아. 신경 쓰지 마. 왜? 없어. 선생님 표준 편차값이 왜 없어요? 등급으로 나누지 않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지 않는다고. 그럼 뭐야? A, B, C만 나와. A, B, C만. 나머지는 등급으로 나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야. 근데 쟤는 상대평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영어권 문화나 영미문학에 점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단 한 가지 A는 받으셔야 됩니다. A는. A 되게 많이 주지. 63%니까 여긴 들어가자. 여긴.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A권은 있어야 된다. C로 가는 친구 거의 없잖아. 제일 억울한 친구 어떤 친구야? 38.3에서 여기 들어간 친구겠지. 그지? 왜? 점수가 안 찍혀. A, B, C밖에 안 찍혀. 몰라. 내가 38.3 A, B인지 59.1 B인지 몰라. 그냥 A, B, C만 찍히니까. 그래도 A 안에는 좀 들어가게. 들어가기 쉬워. 어렵지 않아. 40% 63%는 왜 못 들어가? 들어가. A. 그 문제는 뭐야? 이거. 다 여기 있잖아. 여기. 수학도 문제긴 하지. 수학도 문제긴 하지. 다 여기 있잖아. 여기. A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랑 수업할 건 얘들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뭐 수업하다가 귀가해서 또 나랑 수업 이게 중간중간 계속 할 텐데 올해. 그러니까 저 영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야. 영미문학, 영어권 문학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 공부하셔도 그냥 조금 부담을 빼고 공부해도 괜찮아. 저거는. 근데 이제 영어는 공통 영어는 신경을 좀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자, 교과과정 잠깐 분석해 보면, 자, 그럼 봐봐. 공통 영어 3단위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 선택하는 영어 2번. 그러면 5번. 그 무슨 얘기야? 이거 좀 매일 영어야. 국어는 3단위, 수학은 3단위. 국어 3단위, 수학 3단위, 근데 영어는 5단위. 자, 하나는 1학년 때 영어가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영어를 많이 듣는 학교야. 1학년 때. 일단 2학년 되면 여러분 대신 되게 편해지는 거 있어. 심지어 2학년 1학기 때 영어 안 들어도 돼. 선택 안 해도 돼. 지금 여러분 쉽게 애들이 내년 1학기 때 영어 수업 듣는 애들 거의 별로 없어. 2학기 때 심화 영어 독해 하나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2학기 때 선택 과목 하나만 들으면 졸업할 때까지 영어 안 들어도 돼. 근데 교과정이 바뀌어서 그렇대. 어쨌든 간에 1학년 때만 잘 버티면 돼, 영어는. 2학년 때 한 번만 또 잘 위기를 버티면, 물론 3학년 때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EBS는 합니다. 3학년 때 영어를 안 하진 않아. 어쨌든 간에 2학년 때 2학기 중에 한 번만 영어를 들어도 된다. 자, 그래서 영어 열심히 들어야 되고. 자, 2과목은 5단위. 매일 영어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확실히 영어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비중이 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교재인데 제 역대 교재 한번 잠깐 분석을 좀 해보자고. 2017년부터 내가 수업했던 2017년부터였거든. 7, 8, 9 이렇게 수업했는데 이게 영어권 문화랑 영미문학 빼고 그 공통영어라는 거 있지? 그것만 내가 지금 정리한 거야. 공통영어. 교재가 하나, 둘, 셋, 넷. 일주일에 3시간인데 교재가 4권이야. 주교재 한 권, 주교재 또 한 권, 부교재 한 권씩. 부교재 한 권씩.
이때는 부교재를 뭐 수능교재 같은 거 좀 썼어. 수능교재도. 자, 원서교재 난이도 상중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때 판단해봤을 때 내가 수업해 봤을 때 그 정도인 것 같다라고 그냥 판단해 본 거야. 상해에 해당하는 게 여기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중 정도였고 이 CNN 뉴스가 조금 어려웠어. 상 정도였고. 자, 주교재 부교재 총 4권이지. 과목은 영어 하나인데 교재는 4권이야. 그럼 영미문학하고 영어권 문화도 주교재 부교재가 있어. 그럼 영어 교재가 몇 권이야? 6권이야. 돌아버릴 것 같아. 영어 교재를 6권을 봐야 돼. 시험만 보려면. 갑자기 학교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니? 그냥 대원외고 갈까 그랬나? 이런 생각 들잖아. 대원외고들 이렇지 않거든. 얘들아 걱정하지 마. 2017년 얘기야. 2017년 얘기야. 2019년에 안 그랬어.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교재를 보는데 얘들아 주로 부교재는 하나고는 주로 부교재는 영자 신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를 제일 많이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나 US 투데이 같은 거 그런 걸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주교재 2권에 부교재 2권 총 4권.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2분이셨어. 원혜민 선생님 1분, 그다음 내국인 선생님 1분. 그리고 이때 2017년엔 내국인 선생님 2분이 들어갔어. 원혜민 선생님이 안 들어가고. 자, 2018년이 됩니다. 2018년. 자, 2018년이 되니까 갑자기 학교에서 힘을 쫙 뺐어. 야, 교재 한 권밖에 안 해. 부교재 하나, 주교재 하나. 더 신기한 거. 하이스쿨 잉글리시. 고등학교 교과서야. 난이도 하. 저 중학생들 보는, 중학생들도 저거 안 보는데 너무 쉬워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쓴 거야. 자, 하나고 설립 이래 최초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를 주교재로 썼던 해가 있습니다. 그게 2018년이야. 설립하고 처음이야. 설립하고.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 8기 애들이 야호를 외쳤어. 야호를.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니네 애들 미안한 얘기지만 니네 이거 야호 외칠래 아닌 것 같은데 니네 학교 가봐. 정말로 그랬어. 왜? 시험에 출제 안 했어. 너무 쉽잖아. 할 게 없어. 시험에 출제 안 했어. 2문제만 나왔어. 2문제. 다 어디서 나왔겠니? 여기. 매주 수업 시간마다 핸드아웃 나눠줍니다. 매주. 기사, 토플 지문, 영자 소설, 뭐 희곡, 수필 가리지 않고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나눠줬어. 계속 프린트가 쌓여. 차라리 그냥 메인 교재를 삼지. 차라리 온갖 종류의 글을 다 달아놨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람 더 피곤하게 만든 거였어. 쓰지도 않았고 왜 갔다가. 그래서 애들이 2학기 때 어떻게 했어? 없었어. 그냥 버려버린 거야. 야, 이거 볼 게 아니구나 이게. 버려버렸어. 그리고 2학기 때 어떻게? 미친 듯이 프린트, 토플까지. 토플 교재도 주고 막 다 프린트 주고. 2018년도에 수업하다 죽을 것 같았어. 왜? 교재가 미리 안 나오니까 내가 수업 준비를 못 하잖아. 그치? 매주 받으면 매주 그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야. 매주 하나씩 정말 짜증나게. 그래서 그거 받았고 선생님 수업 준비 뭐 문제 만들고 어휘 정리하고 뭐 분석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막 계속 그랬어. 이때는 선생님 한 분만 들어갔어. 그리고 선생님 2분이 안 들어가고 한 분만 들어갔어. 자,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올해 10기. 여러분 바로 1년 선배. 메인 교재 1권. 부교재 1권. 사실 1학기 때 부교재 2권이었어. 저스티스랑 부교재를 통으로 쓴 건 아니고 일부만 발췌했어. 저스티스는 원래 유명해. 저 저스티스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고에서 저 저스티스를 메인 교재로 채택했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2014년부터 16년까지인가 저 저스티스를 메인 교재로 채택하면서 저스티스의 어떤 바람이 좀 그때 우리나라 되게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하나고에서 저 교재를 썼었어. 자, 근데 그 교재 일부를 좀 발췌했었고, 자, 철학책입니다. 자, 얘들아, 보통 하나고에서 쓰는 원서 교재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 주로 철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선정합니다. 철학과 관련된 책을 주로 많이 선정한다. 두 번째,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 그 규칙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해석본이 없는 교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석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써. 그래서 보통 출간된 지 1년 이내에 신간을 써. 항상 해마다 하나고는 그랬어. 똑같은 책이라도
어떤 저자가 새로 써서 새로 나온 거 그런 거. 근데 2019년에 그 공식이 좀 벗어나서 해석판이 있는 교재야. 해석판이 있는 교재.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 교재. 대신 철학 얘기라서 내용은 좀 어려운. 근데 영문의 텍스트는 좀 쉬웠던 교재. 저스티스 있었고 그리고 기사, 다양한 기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 설명했을 때 얘기했었는데 1학기, 2학기 교재가 같지. 얘들아, 근데 역대로 여러분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학기마다 교재가 바뀌어. 그 1년이면 벌써 8권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독을 주로 시키는 학교인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1년에 그 교재를 한 권 쓴 거야. 메인 교재를. 원래 2학기에 메인 교재가 따로 있었어. 내정돼 있었는데 그걸 안 쓴 거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되게 황당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이 페이크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떤 일이 있으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얼마 안 앞두고 진도를 다 나가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자, 요 What Will Marx Do라는 이 교재는 시리즈 교재야. 막스도 있고 니체도 있고 온갖 철학자들이 다 나오는 시리즈 교재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니체 교재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저거는 빨간색 표지인데 녹색 표지의 니체 교재 보여주시면서 자, 이거 2학기 때 할 거니까 이 책 준비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 자,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바로 나한테 톡을 했지. 선생님 2학기 때는 우리 니체 시리즈 한대요. 그래 알았다. 선생님 책 사고 책 사고 또 조교들 시켜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나 문제 만들고 자료 분석하고 막 신나게 했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책 사! 그거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안녕 하고 이제 집에 갔단 말이야. 자, 집에 가고 근데 집에 가고 여러분 학교 가면 이제 학교 안에 인트라넷이 있어. 그 공지사항 올리는데 거기 공지사항이 뭔가 이상하게 띵 하고 올라온 거야. 공지사항이 뭐냐면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톡을 보냈어. 도영쌤 근데 이상해요. 왜? 선생님이 알려준 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인트라넷에 올린 걸 찍어서 보내줬는데 인트라넷에 2학기 그 수업 계획서가 올라오는데 수업 계획서에 이 책이 또 있는 거야. 선생님이 니체 책 사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책을 샀는데 심지어 나도 그 책 사서 준비 다 하는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 계획서가 저게 올라온 거야. 이미 학교는 방학을 했고 고민되잖아. 선생님이 말한 그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수업 계획서 올라온 걸로 수업을 해야 될까? 자, 어쨌든 간에 수업 계획서가 맞지 않겠냐 그러고 수업 계획서로 그냥 저 책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제 하나구가 그 대외적으로는 사교육에 도움 없이 학생들 스스로 공부시킨다라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교다 보니까 사전에 혹시 이렇게 책들이 유출이 되면 혹시 이 친구들이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재를 급하게 바꾸셨어. 1학기 때 썼던 교재를 그대로 쓰신 거야. 왜냐면 책을 진도를 다 못 나가셨거든. 자,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어. 어떤 교재 쓸지는. 여러분 그 방학 때 지금 과제로 준 거 아니라 그냥 과제형 교재야. 그 메인 교재 아닙니다. 뭐 책 사서 뭐 보라고 하는 거 숙제 내주신 거 있지. 그거 그냥 숙제용이야 그건. 그게 메인 교재로 지금까지 썼던 해가 한 번도 없어. 자, 재밌는 거 뭐냐면 책 한 권이야. 그 나머지는 그냥 핸드아웃이었어. 핸드아웃. 유인물. 자, 유인물도 이제 귀찮으신지 이제는 유인물 안 나눠주시고 얘들아 인터넷에 주소만 올려. 주소만. 인터넷 주소만 올려줘. 그럼 거기 클릭해서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야. 자, 근데 재밌는 거 선생님이 3분이야. 교재가 한 권인데. 교재 한 권에 선생님이 3분. 일주일에 3시간. 그럼 무슨 얘기니? 매일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 2분은 네이티브 선생님, 1분은 외국인 선생님. 네이티브 선생님 시간은 당연히 뭐 할까? 발표, 토론, 토의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발표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면 되게 수업이 즐겁겠네요. 나름 즐겁지. 수업은 나름 재밌어. 근데 시험은 누가 출제할까요? 내국인 선생님이. 그럼 발표하고 토론하고 토의했던 그거는 뭐야? 수행평가. 시험과는, 그 네이티브 선생님들은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선생님들이에요. 시험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은 그 한 분의 그 내국인 선생님이, 장땡땡 선생님이 작년에 하셨는데, 자, 그 시험은 그 장땡땡 선생님이 출제하십니다. 그 선생님이 내시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고가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출문제라는 게 있잖아. 모든 학교에. 여러분 학교는 다른 과목 내가 분석 안 해봐서 모르겠어. 영어는 기출문제 그냥 피지도 마. 전혀 쓸모없어. 에이, 지금 학교에 그래도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주로 내는 유형.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학교는. 얘들아, 여러분 학교는 그게 없어. 그게 안 통해. 자, 얼마나 심하냐면 작년에 1학기 때도 2교재, 2학기 때도 2교재잖아.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랑 시험지를 딱 놓고, 내가 이따 찾아서 보여줄게. 아마 컴퓨터에 있을 거야. 시험지를 딱 놓고 찾아서 비교해보잖아. 딱 보고 나오는 첫 마디가, 아 선생님 서로 학교가 다르네요. 진짜 농담 아니라. 중간 1학기 때 시험지랑 2학기 때 시험지랑 완전히 달라. 뭐가 다르냐? 1학기 때 시험지 우리말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시험지 온통 영어로 써 있어. 그런데 2학기 때 시험지는 온통 우리말이 넘쳐납니다. 같은 선생님이고 같은 학기고 같은 교재야. 그런데 시험 패턴은 180도 달라졌어. 물론 사실 분석해보면 180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영어로 내던 걸 갑자기 우리말로 내신 것 뿐이야. 근데 기출문제라는 게 하나고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 영어 과목에 한해서는 그래. 영어 과목에 한해서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내가 분석 안 해봐서. 근데 영어는 해마다 교재도 바뀌고 같은 교재를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시는 선생님도 자기가 내고 싶은 스타일도 냅니다. 어떤 한 형태의 필이 꽂히면 그걸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마다 바뀌어요. 선생님별로 바뀌고. 크게 의미는 없다. 크게. 자, 그럼 올해는 모릅니다. 무슨 교재 할지, 무슨 교재 할지 몰라. 교재를 몇 권 쓸지, 선생님 몇 분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자, 이건 여러분이 아마 그 2월달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신입생 학교 가면 그때 이제 아마 나 수업 계획서 나올 거야. 그때 여러분 가면 이제 나한테 알려주면 선생님도 나름 준비를 해봐야지. 올해 나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교재 쓸지. 일단 처음에 하나고 수업 2017년은 내가 할 때 나 말고도 서울시내 대체 수업을 했으니까 나 말고도 하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 지금은 없어. 왜 없냐면 정말 짜증나서 못한 거. 짜증나서. 교재 무진장 많지, 기출문제 못 써먹지, 유형 맨날 바뀌지. 시험범위 수업 계획서가 있긴 있는데 얘들아, 수업 계획서대로 수업 안 해. 그냥 계획서는 계획서야. 그 계획서로 수업하시는 착한 선생님 있어. 누구? 네이티브 선생님들. 토론은 계획서대로 해. 토론은. 토의는. 그런데 정작 시험을 내시는 내부 선생님이 자기 멋대로요. 수업 계획서는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야. 근데 실제 시험은 유닛 6, 유닛 4 뭐 이래. 도대체 이 수업 계획서를 왜 만드는 거야? 나도 좀 묻고 싶어.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 수업을 안 해. 너무 짜증나는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에 대한 방향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때 얘들아, 지금까지 역대 교재가 그랬던 것처럼 원서 교재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하이스쿨 잉글리시 안 씁니다. 원서 교재로 갑니다. 자, 원서 교재의 특징, 양이 많지? 쭉쭉쭉쭉쭉 읽어나가야 돼. 쭉쭉쭉.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정리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영영풀이로 어휘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 볼게. 자, 많은 교재를 읽어내면서 영영, 어휘, 어법, 서술형. 재밌는 게 뭐냐면 원서 교재인데 시험 문제 스타일은 수능형으로 냅니다. 원서 교재인데 수능형 스타일로 낸다. 그러니까 어법이나 어휘나 서술형, 그래서 대신 서술형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형태는 내진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고 시험 문제 나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잘 내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지? 억지스러운 문제? 그런 거 안 내. 아주 깔끔해 문제는. 대신 좀 어렵다는 것 뿐이지 문제는 깔끔합니다. 지저분하진 않아. 자, 그러니까 이제 어법이나 어휘나 서술형, 결국에 이제 특히 문법 공부를 여러분 되게 많이 해야 돼. 되게 많이. 근데 여기서 말한 문법이 아니라 그냥 한국식 문법이야. 미안하지만 혹시 한국식 문법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여러분 되게 고생 좀 합니다. 고생 좀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중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하나가 꽤 가는데 이 친구들 정말 1학기 때 고생 많이 합니다. 심지어 2019년에 그 장땡땡 선생님이 하도 수업 시간에 답답하니까 이것도 내가 프린트 찾아서 보여줄게. 유튜브에 있을 거야. 선생님 학교에서 문법을 정리해서 애들한테 나눠주셨어. 하나고 설립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야. 문법의 내용, 그러니까 주요 문법 내용을, 그러니까 한국식 문법 내용,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이런 거. 한국식 문법 내용을 쭉 정리해서 한 2장이나 3장 정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주셨어. 너무 답답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을. 나눠줬어. 이거 위주로 공부해. 나 이런 거, 이런 유형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시험에 낼 거라고 나눠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국식 문법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 준비 때문에 그래요. 수능 준비. 그리고 원서 교재인데 얘들아 영어로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다 맞춘다. 사실은 제일 고민이 뭐냐면 변별이 안 돼. 워낙에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왕창 모여있다 보니까 얘네들 어쨌든 간에 1등급부터 9등까지 변별은 해야 돼. 이게 변별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변별하려고 보면 영영풀이 문제 내든 내용 추론 문제 내든 빈칸 추론 문제는 이건 다 맞춰 애들이. 유일하게 애들이 틀린 게 뭐야? 문법 문제. 예전에 터플에 있던 그런 문법 문제, 캡스에 있던 그런 문법 문제, 그건 맞춰. 왜? 맞느냐 틀리느냐를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건 맞춰. 대신 이제 한국식 문법 문제를 내면 친구들이 못 맞춰. 아니까 그거를 문항에서 출제하시는 거야. 그러면 한국식 문법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그거 되게 어려워하고 많이 틀려. 변별이 돼. 그러니까 문법은 변별용으로는 꼭 내십니다. 변별용으로. 그러니까 문법은 한국식 문법. 나도 한국식 문법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양이 좀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수업이 학생 스스로 발표하는 수업. 아까 3시간 중에 2시간은 네이티브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냥 토론하고 토의하는 거야. 자, 심지어 발표 수업 어떻게 하냐면 팀을 짜서 다음 시간에는 자, B팀 니네가 수업 진행해. 그럼 B팀이 나와서 수업 진행하는 거야. 아, 이 교재의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수업.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여기 밑줄 긋고 이거 뭐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수업 안 해주십니다. 그런 친절한 수업 없어.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하는 거.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건 딱 2가지 있어. 뭐 어법이랑 어휘 수업할 땐 선생님 설명을 해줘. 여기서 이거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요거 어휘는 잠깐 좀 봐봐. 자 원래 이 뜻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었어. 문법 자 요거 관계되면서 요거 생략된 거야. 원래 문장 이건데 이거 생략된 거야. 자 그렇게 어휘랑 어법에 관련해서만 커멘트가 있고 나머지는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파악 스스로 해야 돼. 자, 해마다 바뀌는 문제 출제 유형 전혀 의미 없다. 기출문제 아무짝에 쓸모없다. 자, 그리고 수업 계획서랑 선생님의 수업 진행 방식. 자,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는 참고용이고 진도는 선생님이 나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갑니다.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 범위 수업 계획서에서는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 실제 시험은 2, 4, 6. 해마다 하는 일이라서 해마다 겪는 일이라 이제 새롭지도 않아. 그래서 어디 수업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는 해놓지만 진도를 나가면서 갑자기 스킵하는 곳이 막 생겨. 한 단원을 통으로 스킵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문의 일부분을 막 스킵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아, 이 부분 넘어갔어요? 이 부분 안 하신대요? 이 부분 뭐 하신대요? 그래야 내가 그거에 연동해서 말 맞춰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서 교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구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그냥 사람이 다 스스로 만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 자, 이거는 학교에서 공개되는 자료 중에 전체 평균, 표준 편차를 공개해.
그런데 우리가 학교 인원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원점수, 점수 굳이 필요 없고 평균 표준 편차 수강 인원을 알면 거꾸로 등급별 인원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등급별 인원, 실제로는 1등급은 저 인원은 아니야. 1등급은. 근데 계산을 해보면 100점 받은 친구들이 6명 정도 나온다. 표준 편차 값을 갖고 계산하면 그래. 실제 6명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4명, 3명 뭐 이 정도? 자, 계산했을 때 여러분 이제 등급을 잠깐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등급 얘기 잠깐 했는데 등급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1등급 이거 못해. 8.4등인데 어떻게 이 안에 못 들어가. 그냥 일단 1등급 그냥 반 비워. 선생님 저 1등급 하러 왔는데요. 그런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그럼 그 친구 1등급 해야지. 그 친구는 해야지. 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1등급은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합니다. 자, 2등급. 여기 나 공부 좀 해? 그럼 요 안에 들어가면 돼. 자, 근데 내가 하나고 해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한테 권장하는 등급은 3등급입니다. 이 정도 3등급 괜찮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하나고에서 영어 3등급이야? 잘하는 거야. 일반고가 아니니까. 일반고 3등급만 들어가면 돼. 목표는 3등급이야. 48.3등? 대략 반에서 한 4등 정도 하면 돼. 영어 성적으로. 한 반에서 4명 정도만이 3등급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쉬운 게 아니지? 3등급 정도 하면 돼. 목표는 그 정도 하면 된다. 자, 등수별로 이렇게 인원 나와 있는 겁니다. 84점 받아도 4등급이야. 4등급. 84점 받아도. 84점이면 영어 시험 못 본 게 아닌데 등급은 4등급이야. 근데 얘들아 등급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까 전에 무슨 얘기냐면 봐. 어디까지 2등급이냐. 얘도 2등급이고 자 98점 받은 애도 2등급이고 93.5점 받은 애도 2등급이야. 그러면 얘 93점 받은 애랑 얘랑 등급으로는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 등급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는 얘는 2등급, 얘는 3등급. 영어 못하네. 그렇지 않아. 왜냐면 3등급인데 맨 꼭대기에 있잖아. 그치? 혹시나 1등급 목표는 1등급 못 받아서 2등급 받았어. 근데 나 98 2등급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말하는 G값이라는 게 있어. 자, 대학에서 반영하는 건 등급이 아니고 이 G값 환산 점수로 반영이 돼. 같은 2등급을 받아도 요 1.2의 2등급을 받는 애하고 1.7의 2등급을 받는 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과목별로 다 합산이 돼. 3년치가 합산이 돼. 그러면 소수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정수가 바뀔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3등급 받았어? 4등급 받았어? 괜찮아. 4등급인데 위에 4등급이냐 밑에 4등급이냐 다르단 말이야. 너무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등급이란 말에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민할 건 뭐냐면 원점수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 원점수가 높아야 돼. 등급은 다 낮게 나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론도 없고. 다른 일반고들 뭐 정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 자, 3년간 등급별 성적 분석한 거 잠깐 봅시다.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 19년도 2학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했어. 자, 3등급 때 점수를 봐봐. 내가 목표하는 게 여기라고 했지? 3등급 90점대 또는 80점대 후반. 그래야 3등급이야. 내가 왜 3등급을 목표로 하는지 알겠죠? 못 본 게 아니야 시험을. 3등급 그러면 일반고에서는 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못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잘 본 거야. 등급 자체가 컷이 너무 높아. 3등급이 90점 돼야 3등급이야. 90점 돼야. 5등급 60% 거의 뭐 일반고 가면 공부 포기한 친구들이지. 공부 포기한 애들도 79점 80점대 나와. 등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등급으로. 워낙에 등급이 높은 학교니까. 자, 등급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뭐 해라? 원점수를 높여야 된다. 원점수. 자, 그 다음에 자, 평균보다 몇 점이나 더 높은 원점수를 받았는가에 주목해라. 일단 평균보다 높아야 돼.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 평균보다 더 잘 받아야 된다. 자, 선택 과목 말고는 공통영어 과목 좀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였고 1학년 때 수업 준비 열심히 해놓으면 2학년 때 조금 편합니다. 좀 적응이 되면 1학년 때 만약에 적응을 잘 못하면 2학년 때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 얘기 관련해서 보면 특장이 있는데 10기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친구로 선생님 캡처한 건데 교재 찍으면 교재를 찍어. 그리고 질문해. 얘가 나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친구야. 작년에. 시도 때도 없이 새벽 2시고 3시고 띠링 올려. 개인톡 하니까. 야, 답변 기 봐. 답변 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면 위에 질문이 왕창 나왔거든. 그래서 그 질문에 왕창 답변해 주는 거야. 시험 때는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어. 새벽 3시고 4시 그냥 보내. 물론 나는 자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어. 그 다음에 답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카톡이지만 애들 사실은 실시간은 안 돼. 하나고는. 나도 저녁에 확인해서 저녁에 보내주고 이 친구도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기숙사 와서 이제 확인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얘들아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 친구는 점수 잘 나왔어. 나를 열심히 괴롭혔으니까. 나한테 열심히 질문했으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 일단 질문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공부를 하는데 왜 질문이 없어? 열심히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성적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자, 수업 영상. 여러분 그냥 그 유튜브 가서 그냥 하나가 영어라고 치면 나와. 여러분 선배들 수업했던 거. 지금 80 몇 개가 올라가 있어 동영상. 그 올해 것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2018년 거는 다 지워버렸고 안 올렸고 2019년 거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한 80개 정도 돼 동영상만. 그냥 하나가 영어라고 치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한 거를 다 수업하고 녹화해서 올리면 여러분이 기숙사에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 복습해서 다시 보면 돼. 보통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학기 중에 수업할 때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러 못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 왜냐면 다른 과목이 겹쳐서 시간이 겹쳐서 저 이번에 화학도 들어야 되고 생명도 들어야 되는데 그 영어랑 시간이 겹쳐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들 이제 교재 받아가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내가 무조건 이건 이제 친구들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난 처음에 나 동영상 찍는 거 되게 싫어했어. 나 부끄러워갖고 난 너무 못하겠더라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 말고 급한 게 있어. 급한 과목들을 해야 되고 꼭 현장 강의를 가서 들어야만 되는 과목들. 대표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수학 같은 거. 그런 수학 양보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어는 동영상 강의 듣고 나랑 카톡하면 되거든. 수학은 카톡으로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영어는 가능하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참여 못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3번 수업인데 3번 다 못하고 선생님 저 시간이 1번밖에 안 돼요? 2번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친구 2번 듣고 나머지 1번은 동영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고. 교재, 올해 찍었던 교재고 선생님 아까 콘텐츠 연구소의 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고 영어의 수업을 할 때 있어서 수업 준비에 나의 모든 에너지의 70%는 여기다 쏟아. 교재. 왜? 여러분 학교는 원서 교재고 우리나라에 없는 교재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